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주들이 올라가면서 미국은 최고치 경신했고요. 그리고 또 국채금리 빠지면서 러셀 2000 지수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 플러스 저 PBR 주들이 끌어올렸는데 반면에 이제 수급은 코스닥 쪽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양시장이 크게 엇갈렸거든요. 이게 조금 더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점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자체도 이제 서서히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수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 빅테크가 주도했구나, 러셀 2000이 제법 올랐구나, 국채금리가 하락했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빅테크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테슬라가 4%,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악재의 피크가 되고 그게 이제 저점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늘 624달러까지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최고치 경신하고 그러니까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실적 앞두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리는 없어.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테슬라 제외한 빅6의 기업들, 이 기업들의 실적은 54% 가까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494개는 마이너스 10%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54%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세가 붙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 거죠. 또 최근 들어서 추세도 빅7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S&P 500 전체나 나머지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 실적에는 역시 빅테크지 이렇게 이제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전망이 제가 오늘 본 기사 한 20개 넘게 30개 가까이 본 것 같은데 코멘트 포함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에 인하 시작할 거다. 올해 5번 내릴 거다. 월머스티스라는 사람은 파월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할 것이다. 다음에 틸리라는 분석가는 3월에 인하를 준비를 하고 실제로는 6월부터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월부터 인하 분위기를 풍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죠. 도이체방크에서는 성명의 문구를 조정해서 이제 연준에서 피벗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거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UBS에서는 너무 증시 분위기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낙관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다. 이제 급여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재무를 압박할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둔화될 거라서 증시가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금리 인하 너무 이런 거 가지고 기대하지 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국채금리가 빠졌어요. 예, 4.12% 막 이렇게 가던 게 4.08, 그러니까 장중에 4.7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이제 4.08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금리가 빠지게 된 이유는 그 미국 재무부에서 2분기 우리는 재무부 잔고에 돈 이만큼 넣어 놓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재무부 잔고가 줄었다라는 건 국채 발행이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가 보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또 이제 유럽에서 4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등등이 금리를 내리게 했고 이게 이제 증시를 또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흥시장 환율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게 되고 올라갈수록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건데 신흥시장 환율에 대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베팅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됐고 상반기 중으로 성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신흥국 환율이 이제는 내려갈 거야 또는 올라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베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2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선물 매수 붙이고 대형주들이 수급으로 밀고 올라가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환율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테슬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4% 넘게 올랐는데 그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쪽에서 1억 4천만 달러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뭐 줍줍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시가 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1월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이거든요. 코스피가 5.8% 빠졌는데 더 많이 빠진 거 전기전자, 철강, 화학, 이게 이제 2차 전지주들 빠지면서 이제 이런 쪽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는 거고, 비슷하게 하락한 게 운수장비인데 지수보다 덜 빠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증권업종, 금융업종이 0.4% 정도 빠졌고 건설은 플러스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방하고 지수보다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차이가 뭐냐? 이게 지금 제가 위에 표기한 게 해당 업종의 PBR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 0.4배, 건설 0.4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죠. 철강이 0.6배긴 하지만 부진했다가,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PBR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극저 PBR인 증권과 건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금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초장기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을 매수한 게 가치 투자 관점의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라 일부 자금은 좀 이걸 테마로 보고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또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는 차별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돼도 굉장히 강하게 뭐 몇십 퍼센트 몇 배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국면으로 바뀌게 되지, 이 전체가 뭐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로 회귀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달라진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선물이잖아요. 지난주에 선물이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 선물이 약간 변화가 있었고 어제 이제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잘 보면 선물로 때려 내리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주식은 따박따박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수 어수선하게 해놓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때려놓고 매집하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갖고 자기네들 돈 자산 가치 불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도 지난주부터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이제 배당받으러 들어왔던 물량이 이제 쭉 나오면서 그것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압박에 이런저런 현상을 핑계거리 삼아서 이제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일단 때리는 쪽이 압박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 종목들의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정리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PBR 관련주에 붙은 자금의 성향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 투자 일부, 그다음에 일부는 단타,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아주 초장기로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종목별로 이제 좀 서로 엇갈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요일에 급반등하고 월요일에 급락한 2차전지, 오늘 테슬라 때문에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급 시소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묘해진 게, 원래 2차전지 시소는 반대쪽에 반도체, 제약, 자동차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2차전지가 저 PBR하고 또 시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하락하면 증시 수급이 확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자동차, 금융,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연속성이 좀 있는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PBR주들이 오늘 같은 날 테스트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반등하는 날에도 이런 종목들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자금의 성향을 볼 겸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ADR인데 어제 그 ADR 어떻게 보냐고, 이게 대신증권 HTS에서는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증권사 HTS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고릴라 리서치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 ADR 보는 링크를 나중에 걸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보시면서 오늘 ADR 근데 그 링크는 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실시간이 아니라 약간 후행하는 거라, 뭐 실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추세를 보는 데는 참고가 되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ADR이 지금 77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늘 만약에 하락 종목이 더 늘어난다면 오늘 바로 과매도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슬슬 많이 빠진 종목들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과매도권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도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찍혔던 종목들도 한번 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코스닥의 종목 장세를 슬슬 워밍업 하듯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이제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시황맨 TV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좀 이왕이면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아요 많으면 알고리즘 때문에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된대요. 그래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